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산 무안군수가 광주 군공항 이전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진척은 없었습니다. 8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전남연구원장에 순천대 교수가 단독 추천됐습니다. 과거 황우석 박사 사건에 연루된 전력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광주 전북 의원들로 나타나면서 남은 호남 현역 의원들도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 일부 병원 전공의들도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산 무안군수가 광주 민간 군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어제 만났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진척 없이 원론적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첫 회동 성과는 없었습니다. 김야훈 기자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산 무안군수가 어제 저녁 무안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광주 민간 군공항 이전 문제만을 가지고 회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소는 무안의 한 식당으로 당초 무안군수와 행정부지사 회동이었는데 무안군수와 전남지사 회동으로 갑자기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록 지사와 김산 군수는 양측 실무자 각각 한 명씩만을 배석시키고 만났습니다. 예약은 어제 전화 오셨어요. 오셔갖고 그 전에 오신 것 같습니다. 전남지사와 무안군수는 광주시가 광주 민간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무안군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2018년 8월 체결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서 내용대로 광주 민간공항을 조속히 이전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원론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김산 군수는 광주 군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는 데 반대 입장을 밝혔고 광주시장, 전남지사, 무안군수가 함께 만나는 3자 회담도 거부했습니다. 2018년도 협약서도 안 지킨 사람하고 무슨 내용을 얘기하겠냐. 전라남도는 군공항 관련 성과는 없었지만 두 사람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했다며 이번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는 모습입니다. 지사님과 무안군수님이 처음 만남을 하신 겁니다. 이 만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더 계속 무안군수님과 이야기 나누고. 두 사람의 이번 회동은 김산 군수가 전남지사를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회동이 끝나면서 그동안 전라남도가 무안군을 설득하기 위해 어떤 논리를 개발하고 이번 회동에 임했는지 전라남도의 정치력 부재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지난해 광주와 분리한 뒤 8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전남연구원장에 순천대학교 박기영 교수가 단독 추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당초 차관급 인사를 뽑겠다며 공문을 수차례 연기해왔는데 과거 황우석 박사 사건에 연루됐던 인사가 최고 점수를 받으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남연구원 초대 원장에 박기영 순천대학교 의생명과학과 교수가 단독 추천됐습니다. 전남연구원 13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과거 민선 7기 전남지사 취임준비기획단 자문위원장과 민선 8기 비전공약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박기영 교수. 8개월째 지연된 전남연구원장 선임 절차가 본격화됐지만 박 교수의 이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 2004년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태 당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직에서 물러났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학기술혁신부 본부장에 임명됐지만 황우석 사건과 관련해 연구윤리와 연구비 관리 문제에 연루됐던 전력으로 임명된 지 4일 만에 자진 사퇴했었습니다. 저도 쉽게 봐야죠. 저도 섣불리 말할 수는 없고. 이번 전남연구원 원장 공모에 접수한 인사는 모두 3명으로 교수 2명과 중앙연구기관 출신 1명이 포함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당초 2배수의 후보를 추천해 이사회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선발할 계획이었지만 단독 후보로 추천된 만큼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사회에서 이제 그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계시니까 그렇죠. 다각도로 이제 뭐 문제를 다룰 거예요. 어디. 지난해 7월 광주 전남연구원에서 분리된 뒤 조직 개편을 통해 공식 출범한 전남연구원. 8개월째 원장 선임이 지연되면서 4월 총선 탈락자나 특정 정치인을 위한 자리 마련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초대 원장은 차관급 이상의 중앙인사를 뽑겠다는 전라남도의 약속은 이미 공연불이 된 가운데
단독 후보자 선임 여부를 결정한 전남연구원 이사회는 오는 29일 열립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호남 현역 의원들이 광주 전북 1차 경선 결과에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발표한 1차 경선 결과를 보면 탈락한 현역 의원 5명 가운데 4명이 광주와 전북 의원들로 심지어 여론조사에서 이기는 걸로 나왔던 후보들도 떨어지면서 다른 후보들은 앞으로 결과 발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아직 경선이나 단수 공천 등 심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지역은 전남 10곳, 광주 4곳, 전북 6곳입니다. 김보미 강진군 의회 의장에 대한 차량 수색 등 이례적 감찰로 물의를 빚었던 전라남도 감사관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무안경찰서는 최근 전남도청 감사관실 직원들이 김보미 의장의 관용차를 수색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인은 지난 7일 전남도 감사관실에 복무감찰을 명분으로 김 의장의 관용 차량을 수색하고 감찰 내용을 일부 공개한 것은 차량 수색죄와 공무상 기밀 누설죄, 강요죄 등에 해당한다며 관련인들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노선이 다음 주 월요일인 26일 전면 개편돼 시범 운영됩니다. 오늘은 박홍일 목포시장 모시고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 추진 방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목포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범 운영되는데요. 이번 시내버스 노선 개편의 주안점은 어디에 뒀습니까? 이번 노선 전면 개편은 2007년도 이후 17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편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선의 중복도를 개선하고 또 굴곡 노선이 많지 않습니까? 이를 직선화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효율성과 경제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도시구조를 최대한 반영해서 주요 거주지역과 간선도로를 10분 단위로 배차 간격을 두어서 그리고 또 지선과 순환 노선은 주요 건역 간에 신속하고 편리하게 또 연결했습니다. 특히 사막도에 집중된 노선을 북한권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목포해양대학교와 협의해서 목포해양대에 차고지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노선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범 운영에 이어서 다음 달 4일 정식으로 운행이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시기를 맞춘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3월 신학기 일주일 전에 시범 시행해서 본격 운영 시기인 3월 개학 이후 학생들의 그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오는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서 3월 4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학생들의 신학기에 맞춰서 전면적으로 시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리고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은 오는 7월에 출범 예정인데 이번 노선 전면 개편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은 전면 노선 개편을 기반으로 하는 준공영제와 공영제를 말합니다. 3월에서 6월 말까지는 태원 유진 버스를 목포시가 직접 총괄 운행을 하고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입찰 방식에 의해서 선정된 A회사, B회사, C회사, 권역별로 A회사, B회사, C회사를 둘 겁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시민의 발목을 잡는 파업이 일어나지 않고 또 버스 운행 중단이 사라지는 정말로 시민의 교통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선 개편은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 선행돼야 되는 필수 과정으로 장기적으로 버스 운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목포 시민들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4일 시행 첫날 출근 타임 때부터
목포시 전 직원이 주요 한성 정류장에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3월 4일부터 6월 말까지 개편된 노선으로 시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서 접수된 시민 불편 사항과 의견들을 모아서 검토하여 반영하고 시민이 편리하고 또 경영 합리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바뀐 노선을 잘 숙지하셔서 잘 이용하시고 또 우리 교통 행정에 많은 성원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의 정책들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홍준 목포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오늘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지역 일부 병원에서도 전공의들의 사직 의향을 밝히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데요. 당장 진료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태가 길어질 것을 대비해 지자체도 대응 계획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가장 큰 규모인 순천 성가롤로 병원입니다. 오전부터 진료를 보려는 환자로 북적입니다. 현재 전공의 13명 가운데 9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 의향을 밝혔고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는 전남병원에서 전공의 10명 중 3명이 집단 행동에 참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출근하지 않는 전공의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지역 두 병원은 대학병원과 달리 전공의가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전문의 중심으로 당직 체계를 강화했고 진료 공백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광주의 대학병원 두 곳이 응급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어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환자와 보호자도 우려 속에 정부와 의사의 갈등이 빠르게 수습되길 바랐습니다. 길어지면 안 좋아. 우리 환자들한테는 더군다나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얼른 수술도 못하고 얼른 치료도 못하고 그런 게. 지자체는 이번 사태가 길어질 것을 대비해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대응계획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관내 병원이 참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대비해서 혹시 참여하지 않는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장 진료를 한다든가 또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한다든가.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의료 기반이 취약한 전남 지역의 긴장감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이 추진하는 민주개혁진보연합 합의가 성사되면서 진보당 전남도당에 내년 총선에서 진보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오늘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1년 전 후보를 확정하고 전국 90여 개 지역에서 발로 뛰어왔음에도 당략을 뛰어넘어 민주개혁진보연합 합의를 결단했다며 윤석열 정권에 맞서 제대로 싸울 진보당 후보를 국회로 보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승욱 영암무안 신안선거구 예비후보가 오늘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교육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승욱 후보는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형 국가는 대학 도시가 형성돼 있다며 무안의 경우 국립목포대학교를 명품대학으로 만들고 무안국제공항의 명칭을 김대중 국제공항으로 변경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오는 5월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 소년체육대회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제53회 전국 소년체전과 장애학생체육대회 준비 상황 보고회를 열고 교통주차 대책과 숙박업소 점검, 시설 안전과 대회 운영 등을 확인했습니다. 또 경기가 열리는 67개 전체 경기장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8개 시군, 10개 경기장은 개보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목포 상공회의소 제25대 회장에 정현택 대창식품 대표이사가 만장일치로 추대 의결됐습니다. 정현택 회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을 위해 상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현안 해결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안 청계 119 지역대가 청계 119 안전센터로 승격해 개청식을 열었습니다. 청계 119 안전센터는 총 사업비 26억 원이 투입돼 3,300제곱미터 부지에 건립됐으며 소방인력 22명과 차량 석 대의 장비를 갖추고 청계면 일대의 재난 대응을 담당하게 됩니다. 청계면은 소방력 기준 119 지역대 설치 지역이지만 2개 대학과 청계 농공단지 등 많은 유동 인구에 대응하기 위해 119 안전센터가 설립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은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조업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경에 흉기를 휘두른 중국인 선장 등 7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신안군 홍도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 단속에 나선 해경의 접근을 막기 위해 쇠파이프와 갈고리 등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암경찰서는 경찰관을 사칭해 불법 체류자를 체포 감금한 뒤에 돈을 빼앗은 일당 2명을 인질 강도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일 영암에서 불법 체류 상태로 일하던 태국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경찰관이라고 속이고 강제 출국시키겠다고 협박하며 150만 원 가량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포 항구축제가 서울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서 축제 예술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축제 콘텐츠협회가 주관하는 콘텐츠 대상에서 한국축제는 방문객 인지도와 만족도, 지역민 지지도, 차별성 등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 대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목포 항구축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문화관광축제와 2024년 전라남도 대표 축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